예비 건축주 되시는데 예. 그럼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되는 건물 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반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 생활이요? 예.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120억, 130억. 이야기를 하면서 좀 솔루션을 좀 만들어 주셨고, 사실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뭐 1억 정도가 있고요. 건축주가 진짜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네요. 네, 다들 못 믿으시죠? 솔직히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어요. 예. 네, 저라도 못 믿을 거예요. 예. 제가 더 사기꾼일 것 같아요. 자, 놀면서 공부하는 부동산 채널 놀부입니다. 대표님 오늘 뭐 하려고 저희 부르신 거예요? 오늘 시공사 계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일전에 예. 노현동 그 신축이 철거하는 현장을 다녀오셨지 철거.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사 계약을 하는 날이에요. 공사 계약? 네네. 공사 계약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신축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예. 설계까지 다 끝났는 상태고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예. 이제 공사 견적을 넣어서 예. 오늘은 최종적으로 건설사와 계약을 하는 단계입니다. 건축주는 저거요? 건물주랑 같은 거? 건물주죠. 네. 이제 건물이 완공되면 건물주가 되는 거고 지금은 매수자,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설계부터 시공, 임대, 재매가까지 다 모든 걸 한 번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를 대신해서 설계부터 시공사 계약까지 다 진행을 해드리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건축주, 매수자가 직접 그렇겠죠. 계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계약을 하는 날인 거죠. 예비 건축주는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많은 중개법인들을 다니시다가 소개로 저희한테 오셨고요. 아, 소개로요? 네네네. 원래는 한 90억에서 100억대 정도의 건물이 완성돼 있는 것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까지 보셨던 건물들이 다 아직 임대가 안 되고 있고 임대가 안 되는 부분을 자꾸 중개법인에서 금매니까 사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건물들을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 건물이 왜 임대가 안 나가고 예. 임대료는 적정 금액이 얼마다. 그럴 바에는 제가 건물을 대신해서 지어드릴 테니 신축을 해보자. 아예 그렇게 제안을 하셨네요. 네, 제안을 했죠. 그렇게 제안하셨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안 될 거였으면 제가 아예 소개를 안 했죠, 이 건물을. 네. 자신감이 대단하시네요. 제가 건축주라면은 박 대표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혹시? 진실만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예.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이렇게 돈이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동네에서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를 진실이라는 게 뭐예요? 나중에 건물을 짓고 나면 돈 더 주세요, 돈 더 주세요, 돈 더 주세요. 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맞아요. 이게 설계 변경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건물을 많이 지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설계 계약 때부터 추가 공사비가 아예 없습니다라고 계약서에다 명시를 해버립니다. 보통 그렇게 계약을 그렇게 써주나요? 건축 초보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중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 살짝 뺄 수 있겠죠,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기본 스펙, 낮은 금액의 뭐 외장재라든지 예. 이런 걸로 이제 설계 계약을 했다가 추후에는 건축주가 변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추가 공사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사전에 저희는 스펙을 딱딱 정확하게 잡아놔요. 여기는 뭘 넣어줘야 되고 여기는 뭘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외벽 마감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되고 샘플링을 벌써 건축주와 다 얘기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 공사 계약서에 들어가게끔 놓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애초에 몇 사이클을 이제 막 돌아보니까 어차피 계약서에 독소 조항 같은 거 말하자면 건축주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애초에 이제 사전에 차단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좀 진실성 그렇죠. 요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당겨버리니까 이자가 줄어들겠죠. 아, 네, 이쪽으로. 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예비 건축주 되시는데 예. 이번에 건물 사실 때 총액으로 얼마 정도 드셨어요? 건물을 매수하는데 89억 정도 89억, 네. 됐고요. 공사비도 오늘 계약하면서 한 28억, 금융 관련 더하기 추가 비용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 되는 건물 사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반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 직장 생활이요? 예. 그런데 한두 푼도 아니고 120억, 130억. 예. 혹시 자금 조달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네. 자금 조달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최소화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이음 프로퍼티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솔루션을 좀 만들어 주셨고, 사실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크진 않습니다. 뭐 1억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되는 파이낸싱 비용 뭐 이런 걸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이 오긴 하는데 예. 자꾸 더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예, 예. 어디 뭐 타워팰리스나 어디 그런 데서 하세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냥 서초 서초에. 잠원동에 있는 어.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예. 직장인이시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건물주가 될 수 있지? 라는 예. 생각이 자꾸 들고 예. 나도 이렇게 되고 싶은데 예.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예. 그럼 예. 초기 시작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이제 들어가신 걸까요? 저도 건물을 매수하기 전에 보통 한 20군데 이상의 업체들과 만나면서 건물들을 또 체크를 했고 또 확인하는 도중에 보통 자기 자본이 한 20%에서 3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 뭐 10억에서 15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50억 언더의 건물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50억 언더의 건물들은 그 주변에 경쟁을 하는 건물들이 되게 많고 이게 피라미드 같이 30억 건물들은 굉장히 많고 50억 건물에 대한 그 경쟁은 좀 줄고 금액이 좀 올라갈수록 경쟁이 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요. 사실은 포기를 하는 단계였었어요. 건물 매수하는 거를 보면 볼수록 또 어렵고 결국에는 디벨롭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강남 쪽에 건물을 사게 되면은 결국에 이자 내면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세 차익만 생각할 수 있다 보니까 디벨롭을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예. 이쪽 계통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본다면 혹시 그럼 직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이신지 전문직이세요 혹시? 아닙니다. 일반 상장회사에 다니는 일반 그 직장입니다. 예. 죄송한데 연봉은 어떻게 되세요? 연봉 그냥 1억 정도 됩니다. 연봉 1억 정도? 예. 근데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예. 이게 우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예, 예. 것 같아요. 그 저희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월세나 되게 안 좋은 동네에 신혼집에서 한 7년간 살았거든요. 거기에 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걸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아이들 그 교육비 안 들어가는 때에 최대한 아껴 쓰고 물티슈도 이제 빨아서 쓰고 이러면서 돈이 모아진 걸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그 아파트가 금액이 커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불려 나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예.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이제 그렇게 네, 준비가 네. 되셨는데 그게 네. 7년 정도 걸리신 거예요? 이제 2008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사를 한 12번 정도 했습니다. 거의요. 그 다음에 또 매도를 그 당시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잠원동에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까지 15년 정도 시간이 걸렸죠. 근데 여기서는 더 이상 사실 이제 부동산으로 사고 팔 게 없다 보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건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건물을 알아보는 도중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고 또 이제 금융비용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대단하시냐. 보통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주가 보통 꿈인데 예. 그 이제 시드머니가 좀 나왔으면 다른 투자처도 많을 텐데 왜 하필 건물이었어요, 선생님? 저희는 이제 옛날부터 잠원 반포 쪽에 입성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목표로 삼고 아껴 쓰면서 드디어 이제 입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입성을 하고 나서 그 시기가 정부 정책 때문에 주택을 이렇게 두 채 갖고 있으면 세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집 쪽으로는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 다음 목표가 이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를 막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수익이 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포기하려고 할 때 이은프로퍼티를 만나서 솔루션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으로 생각지 못한 건물을 하게 된 거죠. 여기 이은프로퍼티의 박도영 대표님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찾다 오신 거예요? 아니면 네, 처음부터 저희가 찾았던 분이 건축을 되게 잘 아시면서 예. 건물 매매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일반 부동산 보러 가면 이제 해주듯이 보통은 그냥 빌딩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매매해 주시고 이제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꽤 나름 많이 다녀봤는데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냥 부동산 중개 쪽에만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제 이음은 건축에 대한 지식까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좀 디테일한 것까지 좀 말씀드리자 보면은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첫 발인 뭐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 만나서 정관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거기서부터 지금 하나하나 원포인트 레슨 받듯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목표는 계속 이제 디벨롭을 하면서 다른 건물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더 규모가 큰 규모로 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한 70% 80% 오신 거잖아요. 지금 건물주가 되는 공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근데 저는 실감이 하나도 안 나고요. 뭔가 건물주라고 하면은 부자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이자 같은 거 내고도 뭔가 남는 게 있어서 비노동 수입이 들어오고 그런 게 아직은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감도 안 나고 여전히 나는 그냥 아껴 쓰고 있고요. 원래 하듯이 애들 그냥 학원비 내면서 그냥 열심히 살고 있고 그래서 사실 막 건물주라고 막 이렇게 막 내가 부자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은 전혀 아직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건물은 처음 사시는 거죠? 네. 네. 그럼 건물 지신 다음에 운영 계획은 어떠세요? 임대차를 맞추실 건지 아니면 직접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차후 매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저희는 지금 이 건물이 자기 자본이 정말 조금 들어가 있고 대출이 많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내 자본금이 조금 더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 누구나 꿈꾸는 뭐 대로변 건물이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가까운 그런 건물들 그게 이제 목표죠. 거기까지 가는 게. 근데 이제 몇 번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매각을 하신다면 몇 년 안에 매각해서 뭐 차익은 어느 정도? 솔직히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박도현 대표는 되게 일부러 크게 얘기했어요. 예. 뭐 한 40억 정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처음이고 뭐 레슨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자 다 내고 조금이라도 플러스가 된다고 하게 되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 건물 주변에 그 신축의 시세가 아마 형성이 되어 있을 거라서 내년에 이제 완공이거든요. 그 시점에 주변 시세랑 비교해서 아마 그때 책정이 되는 금액으로 매도를 할 건데 이제 대표님 예상하시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때 가보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팔려야 될 텐데 그것도 이제 고민이고. 방금도 고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지금 당장 예. 건축에 대한 고민은 네. 땅에서 돌이 땅땅한 게 나오면 안 된대요. 어. 그건 막 파는 작업을 해야 된대요. 가는 작업을. 네. 그래서 공사 때 제발 그런 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도를 할 생각이니까 나중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잘 매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가장. 건축에 대해서는 워낙 베테랑이 있어서 저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매매든 임대차든 건축이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여기가 처음이라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다른 데도 저희가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는 있긴 한데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선택한 이유는 뭐세요? 반대도 있는데 굳이 여기를 한 명하고 모든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턴키로 맡겨놓고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도 그렇고 매매만 하고 시공하고 이거를 A to G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것부터 매각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분하고 할 수 있었던 게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같이 해주시는 여자 실장님 계시거든요. 예. 그분이 정말 무슨 선생님처럼 되게 잘 가르쳐 주세요. 법무사 선택하는 거, 사업자 등록장 하는 거, 그리고 되게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박도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되게 또 꼼꼼하시고 저희보다 더 이 건물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의견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되게 많이 반영을 해주시려고 하세요. 네. 또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보다 더 꼼꼼하게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을 모르니까 이제 신뢰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하시는 거 보고 좀 신뢰가 계속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경험이 풍부하셔가지고 이 건물 저 건물 보러 다닌 그 경력이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되게 많으세요. 저희가 믿고 가고 있죠. 너무 장점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단점은 혹시 없어요? 이거 단점은? 반드시 내보낼 거거든요. 여기에 단점이. 네. 단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이거 저기
방송하시고 하시려면 좀 재밌게 하셔야 되는데 아, 되게 그 전에도 한번 찍은 거 보니까 되게 좀 재미없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게 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긴장하셔서 그런가? 예, 다른 방송 보게 되면은 되게 재밌게 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랑 그냥 같이 있을 때는 재밌게 하시는데 방송에서는 약간 얼어 계신 것 같긴 해요. 치명적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유튜브 하시려면 그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 너무 말씀 잘해주셔갖고 영상 재밌게 나올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건물주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양단간에 이분들한테 혹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파트도 그렇고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제가 매수했던 타이밍이 항상 비수기였어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들어갔던 게 제일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아파트가 뭐 강남, 반포 이쪽에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은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럴 때 또 하니까 뭐 시공사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대의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서워서 실행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실행을 하고 그 레버리지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 그게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그런 데 쓰는 거는 진짜 빚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사기 위한 대출은 빚이 아니라 레버리지잖아요. 근데 그걸 보통 무서워서 이제 못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거를 이제 시도하고 실행하고 그러다 보면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클로징 멘트로 너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갖지 않을까.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건축주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주하고 네. 그다음에 시공사 측에서 다 와가지고 네. 계약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건물 매입부터 신축까지 과정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는 토지를 매입을 하시고 토지 매입, 예. 예, 하시고 건축사를 찾아가서 설계를 보시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예. 그 다음에는 철거 계획을 하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 예, 소유권 그리고 등기, 예. 시공사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착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착공 끝나면 준공되고 이제는 뭐 하면 되고요. 네. 근데 저희는 계약 전에 가설계, 가설계. 계약 후에 철거, 예. 그리고 지금 시공 계약을 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착공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럼 공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런 건물은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게 분명히 좋다고 확신이 드니까 그런 제안도 하셨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강남에 오래됐던 부동산들을 예. 하고 쭉 이렇게 이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매물이 급매물로 나왔으니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먼저 저희가 사전에 이 건물이 잘 될지 안 될지 가설계를 보고 시중에 임대료 분석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그 주변의 임대료 분석일까요? 그렇죠. 강남구를 기준으로 해서 강남 분석을 기준으로? 하죠. 네. 저희 중개법인에서 예. 사옥이나 일반 임대차 중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DB가 저희한테 있어요. 그래서 쉽게 분석이 되고 예.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수익 분석을 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물건 중에 한 물건을 예. 제가 가설계를 해보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을 건축주 분께 소개를 해드린 거죠. 왜 가족한테 소개 안 하고 왜? 저희 가족은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알았으면 내가 샀겠지. 예. 그리고 주변에 금매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그 완성가보다 낮아야 돼야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금매가 가장 저렴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낮게. 그렇죠. 대신 설계는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임대는 당연히 잘 나갈 것이고 추후에 완성이 됐을 때 예. 저희가 그때 임대를 진행을 하고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내년 후년이 경기는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매각을 하면 지금 현재 금매 기준보다는 높게 올라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금매 기준 시세를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솔직히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금매 밑으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냥 파는 게 우선이지 그 사람이 완성이 돼서 또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겠죠. 빨리 팔고 다른 거 또 팔아야 되고 이래야 돼요.
거죠. 실은 아까도 그 건축주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다른 데 다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를 저희가 무슨 자랑하고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곳들은 그냥 당장 매매에만 관심이 있고 그거에만 전문성을 갖고 있지 네. 그 건축을 하고 뭐 설계를 하고 나중에 재매각까지 하는 이런 거를 말해주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저희는 건물 관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분이 중요한 게 건물을 신축을 해서 임대도 결국은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매각을 하고 다음 스텝을 넘어가셔야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게 다 중개 행위로 이어져요. 그럼 이분 한 분만 저희가 진실되게 모시고 있으면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건물 관리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차후까지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골 고객들이 많으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아까도 이제 건축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차익을 보고 네. 더 큰 건물로 또 이제 이동하고 네. 또 이거 차익을 보고 또 더 큰 걸로 대로변으로 가고 이렇게 그렇죠. 보통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나 봐요. 거의 대부분 신축을 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아, 신축이 돼 있는 건물을 산다라고 하면 예. 이 물건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 가치가 강남에서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그 가치 차익을 노리시는 건데 너무 텀이 길죠. 장기로 갖고 가야 되고 그 물건을 단기로 본다고 하면 그거는 사기죠.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제가 잘하는 부분, 예. 자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신축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디벨롭의 개념이죠. 디벨롭의 개념이죠. 그 요번 아까 건축주님을 뵀는데 네. 이분이 제일 막혀하는 부분은 뭐든가요? 신축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셨죠. 돈이 많이 나갈까 봐 그런가요? 예전부터 건물을 한번 지으면 예. 10년을 넣는다고 그러셨거든요. 10년이 늙는다? 네, 오.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한다. 어떤 고생을 그렇게 하나요? 네. 뭐 건설사가 애태울 수도 있고 아. 민원, 뭐 건축비 올라가는 거, 네. 은행, 설계사 다 개개인이 만나서 모든 거를 다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제일 크거든요. 아, 그 건축할 때 주변 그렇죠. 사는 분들이 네. 어떤 시끄러우니까요. 아, 땅을 파거나 장비가 올라가고 뭐 자재가 올라가고 할 때 막 예. 공사장 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건축주가 떠안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민원이 발생되면? 돈으로 보상을. 주변에 전부 다 돈으로요? 그렇죠. 아니면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요? 서초동에 고급 단독주택이 있는 쪽에 예. 건물을 지으셨던 분이 있었는데 예. 민원만 몇 억 들어갔다고. 아이고, 이 얘기 들으면 사람들 진짜 속칭 쫄겠는데요? 이거 몇 억 들어갈 정도. 그렇죠. 예전에 네. 저도 조그만 건설 현장에 소장을 해본 입장에서 야, 민원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네. 그 앞에 도로에서 잠깐 하는데 비산 먼지 나왔다고 앞집에 삼겹살 그 사장님부터 해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부들 불러다가 저녁에 거기 가서 회식하고 다음번에 네. 저 가게 가서 그렇죠, 회식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무릎 꿇고 빌고 네네네, 맞아요. 밤에 못 가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다 감수를 하고 누군가를 대신해 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하고 사전에 먼저 민원을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저희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제 일이고요. 건축주가 진짜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네요. 네, 다들 못 믿으시죠? 솔직히 못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어요. 예. 네, 저라도 못 믿을 거예요. 예. 제가 더 사기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다 믿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건설 현장들이 다 그렇게 지어왔고 그렇게 했던 저희 예. 뒷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믿고 저를 찾아와 주시는 거지 어디에서 뭐 그냥 광고 보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저 사람 사기꾼이야 이러실 거예요. 그럼 신축 과정에 딱 들어갈 때 네. 건축주들이 진짜 주의해야 될 게 혹시 있나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설계가 가장 중요해요. 벌써 건물이 다 지어져서 임대가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예. 건물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대가 안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두 가지예요. 건물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높은 임대료로 책정이 돼 있거나. 그럼 임대가 안 나가는군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크고요. 그래서 제가 지하층이라든지 그리고 지상층, 대지의
특징들이 다 있거든요. 그 특징을 잘 살려가지고 건물을 신축을 하고, 노현동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입주할 수 있는 구조와 설계를 맞춘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설계도도 보면서 설명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영상을 보시는 건물주분들이나 혹은 예비 건물주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아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계도를 혹시 갖고 오거나 플랜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네. 몇 분 선정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팩폭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가능하죠. 강남에서 급매물이라고 해서 근생을 매입해가지고 오셔서 임대가 안 나가지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정말 많이 오세요. 임대 못 맞춰가지고요. 그렇죠. 건물은 임대가 바로 맞춰질 것처럼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서 리코 매입을 했는데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은 책임 없습니까? 네, 그게 또 책임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말만 하면 되는 거. 뭐 이렇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무책임하구나.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계약 진행한 사례가 한 10건 이상은 될 겁니다. 네. 그런 물건들을 제가 다시 설계하고 아 임대차가 안 컨설팅을. 되는 거를. 네. 그거 다 잘 됐어요? 어때요? 잘 됐고요. 예. 잘 된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런 건물들이 관리가 안 돼요. 공실이 오래 발생이 되면. 그런 건물들도 제가 하자 보수 지금 다 하고 있고. 하자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보통들은 진짜 매매에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그 매매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근데 솔직히? 아무래도 이제 강남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번째가 부동산 이제 빌딩, 예. 꼬마 빌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점점 꼬마 빌딩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예비 건축주분들한테 그러면 건축주가 되기 위한 어떤 당부사항이랄까요? 현실적인 조언 같은 거?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생각보다 시드머니가 없는데 네. 이렇게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포기했다가 다시 이제 하시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혹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급매물에는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다라는 거. 항상 의심을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뭔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그렇죠. 것이다. 구조적인 하자라, 아니면 주변 시세보다 비싸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100% 보거든요. 잘 지어진 건물, 잘 된 건물들은 벌써 공실이 없어요. 1에서 100이 있다고 하면 그 10%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은 바로 계약이 돼버리고요. 그 밑에 50 이하에 있는 그 친구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급매물로, 왜 임대가 안 나고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 당연히 급매물로 나오겠죠. 파는 사람은 임대가 안 됐으니 계속 이자만 낼 바에는 그냥 원가로 날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반대 입장으로 대표님께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지으셨어요. 임대료가 따박따박 들어와요. 예. 팔고 지금 급매로 팔고 싶으세요? 안 팔죠? 네, 안 팔죠. 예. 그런 물건들은 급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 이치가 명확한 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박도영 대표님이랑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오늘도 건축주분도 그렇고 시공사 측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요. 네. 야, 이 건물주가 된다는 거, 이거는 네. 돈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다, 신뢰다. 딱 이거 하나 느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여기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시공사 같은 경우도 예, 예. 일반 개인이 처음 신축을 하는 건축주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컨설턴트든 시공사든 뭐 금융이든 뭐 그렇죠. 이렇게. 네.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설계부터 해서 시공, 특히 시공도 제일 많죠. 철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래서 초보 건축주들 같은 경우는 비딩을 하면서 뭐 하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라고 하는 순간에 벌써 건설사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건물을 많이 짓고 지어봤고 이렇다 보니까 시공사들을 눌러요. 아, 네. 그렇네요. 이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다른 건설사도 많으니까. 그리고 건설사들은 벌써 저를 아세요. 이 사람이 건설을 몇 개를 더 할 수 있고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뭔가의 책이라도 잡히면 이제 시공이 안 오겠죠. 아주 갑질을 하시는 거네요, 아주. 뭐 갑질보단 잘해달라는 거겠죠. 네.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마치 변호사처럼 그렇죠.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사로서 네.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렇죠. 근데 100% 다 끌려다니게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만약에 혼자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 시공사 그 견적을 보시고 그렇죠. 그 건설사와 비교했던 거를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빠진 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공 금액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크로스가 서로가 되면 서로 자기가 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 비용들을 다 얘기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렇군요. 명확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